체류기간 연장 불허 법적 기준과 구조적 문제점.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은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에 속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량권 행사의 한계와 비례의 원칙 적용을 둘러싼 법리적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불허의 주요 사유. 체류 자격 요건 불충족. 가장 일반적인 불허 사유는 해당 체류 자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세분 특정활동 비자의 경우, 점수요건 미달, 유학비자의 경우, 학업성 취도나 출석률 부족, 경제활동 비자의 경우, 사업 운영 실적 부족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점수제로 운영되는 체류 자격의 경우 52점 만점에 50점을 받아도 불허되는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점수 부족만을 이유로 불허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 음주운전, 성범죄, 폭행, 사기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품행이 단정하지 않은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의 경우 초범은 300만원 이상, 최근 5년 이내 합산 500만원 이상인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범칙금의 경우도 초범 500만원 이상, 재범 700만원 이상 시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집니다. 체류 목적 불일치. 허가받은 체류 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거나 허위로 비자를 취득한 것이 발견된 경우 연장이 불허됩니다. 예를 들어 유학비자로 입국했으나 실제로는 경제활동에 종사하거나 결혼비자를 위장결혼으로 취득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재정능력 부족. 유학생의 경우 체류경비 본국 조달 증명이나 잔고 증명이 미비한 경우, 사업자의 경우 지속적인 사업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장이 거부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학생의 불법 아르바이트 문제로 인해 재정능력 심사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불허 처분의 구조적 문제점. 획일적 기준 적용.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도 출입국 사무소별, 담당자별로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재량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서도 매뉴얼에만 의존하여 개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11년간 성실하게 학업에 매진한 몽골 유학생의 경우에도 단순히 체류경비 증빙, 미비만을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린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법원은 이를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절차적 하자. 체류 자격 취소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처분,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의 절차적 하자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신청인의 의견 진술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거나 추가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세분 비자 소지자가 재취업한 사실을 출입국이 간과하고 신청인의 동의 없이 연장 신청을 접수 취소한 사례에서는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여 처분 취소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비례성 원칙 위반. 처분의 목적과 수단 간의 균형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풀어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구제 사례 분석. 몽골 유학생 사례. 광주지방법원은 11년간 체류하며 학사, 석사를 졸업하고 박사과정 수료를 앞둔 몽골 유학생에게 체류경비 증빙 미비만을 이유로 내린 불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11년간 불법 취업 없이 성실한 학업활동, 학사, 석사 졸업 후 박사과정 수료 임박, 실제 체류경비 조달 능력 보유, 가족 자녀의 한국 내 생활 기반. 이세분 비자 연장 사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점수요건 미비로 불허된 이세분 비자 연장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불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8년 이상 장기 체류하며 성실한 근무, 단순 점수 부족 50점 대 52점, 회사에서의 필요성 인정, 체류 중 다른 위반 사항 없음, 음주운전 전력자 연장 허가 사례. 미국 국적 이투비자 소지자가 음주운전 전력으로 불허 통보를 받았으나 다음과 같은 적극적 대응을 통해 연장에 성공했습니다. 벌금형에 그친 경미한 처벌임을 강조. 경제활동 기여도 입증자료 제출, 불법 체류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 긴급행정구제 절차 활용, 구제 방안과 대응 전략, 이의신청 및 재신청. 불허 처분을 받은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부족한 서류나 소명 자료를 보완하여 재신청하는 것이 우선적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허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논리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절차적 하자나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지적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이의신청이 기각되거나 재신청이 불허된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무료이며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한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행정심판에서 인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개별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고 재량권 일탈 남용을 주장하면 승산이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된 경우 최종적으로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기간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행정청보다 개별 사정을 더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 충분한 소명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준비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방과 대응 방안. 사전 준비의 중요성. 체류기간 연장 신청 전에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처벌 전력이나 체류 자격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 조력. 복잡한 법적 쟁점이 있거나
불허 위험이 높은 경우 출입국 전문 변호사나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법적 전문성이 필수적입니다. 지속적인 관리, 체류기간 중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체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며 필요한 신고나 변경 신고를 적시하는 등 성실한 체류 관리가 중요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불허 문제는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외국인의 생활 기반과 미래 계획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재량권 행사에도 비례의 원칙과 개별적 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며 외국인들도 적극적인 구제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최근 판례와 행정심판 동향을 보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제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